네, 오늘은 덴마크 코펜하겐을 연구로 두고 있는 이 세계적인 탱커 브로커 회사인 이 에로우 회사의 이제 탱커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를 좀 보면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탱커 발주가 언제 나오는지 대략적인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제 이외에도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그 관련 자료들을 좀 해석을 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Q&A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 모든 자료를 다 보면 좋겠지만 좀 필요한 부분만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몇 개월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선박에 싣는 양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왼쪽은 원유이고 이제 오른쪽은 석유 제품입니다.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중국은 그 12월 5일에 이제 러시아산 금수 조치가 시작이 되면 이제 기름값이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금수 조치 이후에 이제 싸게 기름을 사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입해야 될 물량을 안 사고 뒤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는 조만간 이제 미뤄둔 물량을 이제 한 번에 사오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큰 운임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금수 조치 이후에 기름값이 떨어지면 역시 이제 예상대로 하락한다고 이제 살 거고, 만약 이제 안 빠지면 뭐 별 이슈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야 될 물량을 미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12월에는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대량 구매가 나올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탱커 운임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현재 이제 이런 차트들에는 이 중국의 수요가 회복된 게 이제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원유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더 많은 물량을 사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실제 실어나는 물량이 이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좀 꺾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면 이제 유럽은 이 어디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뭐 미국 걸프, 또 중동, 이제 서아프리카 등이 있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톤 마일 부분에서 이 마일 부분이 이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도 이제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원유 수출 흐름도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아마 대부분 예상하셨듯이 이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때문에 뭐 중국, 인도, 이제 남미로 이제 수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직관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이 운항 거리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먼 국가들에 수출을 할 때는 이제 조금씩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양을 실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이 러시아산 원유 물량이 감소한다고 한들 이제 이러한 톤마일 증가가 상쇄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운임 역시 견고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그 어제 유가 상한선 금액이 이제 65불에서 70불이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만약에 이제 WTI가 이 80불을 넘지 못한다면 사실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페널티를 받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굳이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 유가가 85불에서 90불이 되면 이제 상한선 금액인 한 65불에서 이 70불은 이제 캡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출 물량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이 러시아가 원유를 안 판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푸틴이 생산량을 줄일 거라는 견해가 있지만 이제 어찌됐든 이제 현 시점에서 유가 상한제가 의미가 있고 이제 러시아가 강제로 감산을 하게 만들려면 최소 유가가 85불에서 이제 90불까지는 이제 올라야 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차트는 이제 석유 제품 이제 차트인데요. 이제 이 차트는 현재 유럽이 얼마나 디젤이 필요한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기 이제 남색 부분이 그동안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인데 이제는 이걸 국내에서 조달하고 또 미국 또 이제 인도,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만큼이 이제 부족합니다. 특히 여기 문장을 보시면은 작년에 러시아는 이제 유럽이 수입하는 디젤의 55%를 공급을 했는데 최근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탱커 운임이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초 이제 유럽이 천연가스를 미친 듯이 구입한 것처럼 현재 유럽은 이 디젤을 엄청나게 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석유 제품 물동량이 늘어나고 또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는 바다에 이제 탱커가 둥둥 떠 있어서 정작 필요한 탱커가 이제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앞으로 유럽은 어디에서 디젤을 수입해 와야 될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마도 중국과 인도에서 이제 수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은 그 수출 쿼터 할당량을 늘리고 또 이제 실제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양이 늘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이제 이걸 본인들이 정제한 다음 비싸게 이제 유럽에다가 팔면 이제 엄청난 이득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최근 이제 이런 현상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금 점차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보시는 차트는 이제 디스플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경유, 또 등유, 그리고 이제 원유 재고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재고를 이제 엄청나게 축내면서까지 썼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비축량들을 이제 다시 채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절적으로 성수기도 감안을 해야 되고, 난방 수요도 감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냉방 수요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현재 미국의 그 전략 비축유 역시 이제 전례 없이 방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채워놔야 된다고 하면 결국 탱커의 활용도는 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이제 계속 유지된다고 말하는 게 이제 이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탱커 시장도 이제 다시금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간 그 조선사들이 바라는 이 탱커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설사 뭐 전쟁이 휴전이든 이 종전이 된다고 한들 이 비축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 당분간 탱커 수요는 이제 꾸준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 수요가 꾸준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공급은 어떨까요? 아마 이제 많이 보신 차트인데 이제 탱커 오더북 현황입니다. 지난 이제 1996년 이후 이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5%까지 채 안 된다고 하죠. 현재 탱커 발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높은 신조선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과 또 LNG 운반선이 높여놓은 신조선가 때문에 지금 탱커를 발주하기에는 너무 고점에서 주문하는 게 이제 아니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향후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바이오 연료, 또 이제 메탄올 연료와 관련된 이제 기사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게 주류 연료라고 하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탱커 선주들은 이 불확실한 선박 연료에 베팅할 바에 중고선을 조금 더 개조해서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중고선 거래량이 늘어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역시나 그 원유 수요 피크 우려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화력 발전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친환경 에너지 때문에 이제 석유 수요 정점이 계속 빨라졌었는데, 선박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발주하면 이제 15년에서 20년을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석유 시장 수요가 감소하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발주를 해도 이제 인도 받는 시점이 2027년인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20년을 더하면 거의 한 2050년입니다. 그때도 이제 석유가 대세 에너지가 될지도 이제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올해는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2023년과 2024년을 보면 특히 이제 2024년에는 30척도 이제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이 내년부터 이제 환경 규제가 시행된다는 점이죠. 물론 이제 이게 드라마틱하게 선박들의 어떤 손발을 묶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내년부터 선박의 속도가 이제 더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환경 오염을 덜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수요가 굳건하다는 전제 하에 이제 선박 속도, 그러니까 선속이 느려지면 이제 더 많은 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제 최근 2024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탱커 쇼티지가 나올 거라는 이유 역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속이 느려지다 보니까는 이 실어나를 선박들은 부족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나게 체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건 그 전 세계 탱커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여기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원유 탱커는 그 18년 이상 된 탱커 비율이고요. 또 오른쪽에 이제 이 PC 탱커들은 이제 20년 이상 된 탱커들인데, 여기 이제 뭐 VLCC나 이제 수에즈막스, 이제 아프라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분의 1 정도가 이제 18년 이상 된 노후 탱커라서 이제 폐선 압력까지 받으면 결국 발주를 안 하고 버티기는 이제 어렵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기다리는 이 탱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톤마일이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간 이제 재고를 비우면서까지 소진했던 원유 물량을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탱커 수요는 한동안 꾸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 규제는 이 선속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따른 선박 공급 부족 심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노후 선박들이 전체적으로 20%가 넘기 때문에 이 폐선되는 선박 규모까지 고려하면 결국 탱커 발주는 이 방향의 문제이지 이제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벌크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계속되는 Q&A 시간에 다뤄진 내용들도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